세리는 영주를 한참 바라봤다. 병실 침대에 기대 앉은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영주는 그런 세리 앞에 앉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랑 같이 살자. 세리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눈을 좁혔다. 뭐라고? 같이 살자고. 갑자기 왜 이래? 이젠 남편도 없는데.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무슨 소리야? 민기 있을 때는 너 보는 것도 싫었어. 세리가 피식 웃었다. 지금은 내가 좋아졌어. 좋아진 건 아니야. 그럼. 영주는 시선을 피했다. 혼자 있는 꼴 보기 싫어서. 세리는 한동안 영주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언니 진짜 이상해졌네. 싫으면 말고. 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세리가 손목을 잡았다. 앉아. 영주는 세리를 바라봤다. 세리가 낮게 물었다. 왜 이러는데? 말했잖아. 진짜 이유.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니가 나 불쌍해서 이러는 사람 아니잖아. 불쌍한 건 맞아. 노영주. 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보기 싫더라. 뭐가? 내가 또 혼자 무너지는 거.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영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기도 죽었고 우리 둘이 서로 죽도록 미워했던 이유도 이제 반은 없어졌잖아.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반. 그래. 나는 아직 언니 미운데. 나도 너 싫어. 그런데 같이 살자고. 사람 미운 거랑 혼자 두는 건 다른 문제니까. 세리는 영주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눌렀다. 언니가 이런 말 하면 무서워. 왜? 또 뭘 꾸미나 싶어서. 영주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역시 넌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구나. 언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과거야.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거라고 다 없어져. 없어지진 않지. 영주는 세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도 과거야. 다 지난 일이야.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실 밖에 서 있던 사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가에 섰다. 잠시 후 병실에서 나온 영주가 사빈을 발견했다. 여기 있었어요. 사빈은 영주를 바라봤다. 들었어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같이 살자는 데까지. 그래서요. 사빈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영주씨 진짜 이해가 안 가. 영주의 눈썹이 올라갔다. 뭐가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생각했는데요?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빈은 영주의 얼굴을 살폈다.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고. 죄책감. 영주의 표정이 변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세리 씨한테 미안한 거 있죠. 영주는 입술을 다물었다. 사비는 더 다그치지 않았다. 영주 씨가 누구랑 같이 살든 내가 말릴 권리는 없어요. 그럼 됐네요. 근데 하나는 알아야 해요. 뭘요? 죄책감으로 시작한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영주가 사빈을 바라봤다. 내가 세리한테 죄책감 느낀다고 누가 그래요? 영주 씨 얼굴이요. 영주는 시선을 피했다. 사빈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요. 그 여자한테. 네. 영주가 헛웃음을 흘렸다. 죽어도 싫어요. 그럼 같이 살자는 말도 하지 마요. 왜요?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면서 가족 흉내부터 내려고 하니까.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 흉내. 영주 씨가 제일 싫어하던 거잖아요. 사비는 영주를 지나쳤다. 서류에 적힌 가족하고 진짜 가족이 다른 거. 영주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지 못했다. 한편 진희는 출판사 작업실에서 원고를 읽고 있었다. 도희가 올린 인터뷰 기사까지 다시 보고 나니 집중이 되지 않았다. 과거 학폭 문제를 두고 도희는 자신도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서로 어렸고 자신도 집에서 압박받았으며 그 시절의 일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다고 했다. 진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중빈이 맞은편에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진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혼잣말치고는 살벌한데요. 진희는 휴대전화 화면을 중빈 쪽으로 돌렸다.
도희의 인터뷰 기사였다. 중빈은 몇 줄을 읽더니 화면을 내려놓았다. 화나겠네요. 자기가 가해자면서. 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들었다고 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불쌍하대요. 사람들은 전체를 모르니까요. 알면 달라질까요? 중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꼭 달라져야 합니까? 진희가 중빈을 바라봤다. 무슨 뜻이에요? 도희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진희 씨가 알잖아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전부 납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진희는 책상에 놓인 연필을 굴렸다. 나는 억울한데. 그럼 억울하다고 말해요. 말하면 또 과거에 매달린다고 하겠죠. 과거를 말하는 것하고 과거에 사는 건 다릅니다. 진희의 손이 멈췄다. 대표님은 말이 쉬워요. 나도 쉬운 적 없습니다. 중빈은 다시 원고를 펼쳤다. 다만 진희 씨가 도희 씨 때문에 지금까지 얻은 걸 놓치는 건 싫습니다. 진희는 중빈을 바라봤다. 내가 뭘 얻었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일하는 거. 중빈은 진희의 시안을 가리켰다. 자기 그림.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 자기 선택. 진희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때 세리가 출판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진희야. 진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리는 중빈에게 가볍게 인사한 뒤 딸 앞으로 왔다. 엄마랑 얘기 좀 해. 나 일하는 중이야. 잠깐이면 돼. 나중에. 세리의 얼굴이 서운해졌다. 너 요즘 엄마한테 왜 이래? 진희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제대로 와보지도 않고. 매일 갔잖아. 왔다가 얼굴만 보고 갔지. 엄마는 내가 하루 종일 옆에 있어야 해. 그런 뜻 아니야. 또 시작이네. 세리가 입술을 다물었다. 진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얘기해. 두 사람은 출판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세리는 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진희가 먼저 거리를 뒀다. 말해. 엄마가 그렇게 귀찮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아팠잖아. 그래서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의사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래도 사람 일 모르지. 엄마. 너는 엄마 걱정도 안 돼. 진희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세리는 그런 딸의 반응에 더 서운해졌다. 봐. 또 그런 얼굴. 무슨 얼굴? 귀찮다는 얼굴. 진희는 결국 참지 못했다. 어리광도 정도가 있는 거야. 세리가 굳었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풀이를 해. 내가 너한테 분풀이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 나는 서운해서. 엄마 서운한 감정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해. 세리의 얼굴이 무너졌다. 나는 내 엄마야. 알아. 엄마가 딸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해. 할 수 있어. 진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엄마가 힘들다고 내가 죄인처럼 느끼게 만들지는 마. 세리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 좋아해. 진희의 눈도 붉어졌다. 그래서 더 힘들어. 뭐가? 엄마가 나한테만 기대니까.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누구한테 기대? 사빈 씨도 있잖아. 세리의 표정이 변했다. 그 사람이 왜 나와? 엄마 좋아하잖아. 누가 그래? 엄마가. 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진희가 말했다. 엄마 인생 좀 살아. 진희야. 나 때문에 살았다는 말도 이제 하지 마.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그렇게 싫어. 무거워. 진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살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엄마 인생을 갚아야 하는 사람 같아.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희가 먼저 옥상을 내려갔다. 세리는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다. 그날 오후 도희는 중빈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중빈은 방문객 명단에 적힌 이름을 보고 표정을 굳혔다. 도희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중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호칭 쓰지 마세요. 도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지우 때문이에요. 중빈의 손이 멈췄다. 둘이 다시 만난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도희는 손을 모았다. 지우가 아직 저를 못 믿어요. 당연하겠죠.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까지 왜 그러세요? 내 아들이 왜 힘들어했는지 봤으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중비는 도희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말 진이 씨 앞에서도 했습니까? 도희가 대답하지 못했다. 도희 씨. 네. 자기 아픔을 말하는 건 괜찮아요. 중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아픈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먼저 꺼내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도희의 눈이 붉어졌다. 저도 후회해요. 그럼 후회하면 됩니다. 지우가 떠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 달라고요. 도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말은 듣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나를 믿어서지 내가 마음을 정해줘서가 아닙니다. 도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한 번만. 싫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도희 씨를 선택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중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내가 도희 씨를 선택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도희의 손이 떨렸다. 진희 씨 때문이에요. 중빈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 왜 나옵니까? 아버님도 진희 편이잖아요. 지금 그 말하는 순간까지도 도희 씨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도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중빈은 문을 열어줬다. 지후하고 이야기하세요. 도희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진희와 마주쳤다. 두 사람의 발이 동시에 멈췄다. 도희는 먼저 시선을 돌리려 했다. 진희가 말했다. 인터뷰 봤어. 도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렇게 써 있던데. 기자가 그렇게 쓴 거야. 그럼 정정해. 왜 내가? 진희가 웃었다. 역시. 뭐가? 피해자 코스프레는 잘하면서 책임지는 건 싫지. 도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 조심해. 자기가 가해자면서. 도희가 진희 앞으로 다가왔다. 나도 그때 어려서. 나도 어렸어. 도희가 입을 다물었다. 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나는 내가 붓던 물 맞고 내가 퍼뜨린 소문 듣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비웃는 동안 혼자 견뎠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면 끝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진희는 도희를 바라봤다. 적어도 내가 피해자인 척은 하지 마. 나도 엄마한테 얼마나. 또 엄마. 진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는 항상 누군가 때문에 그랬어. 도희는 입술을 떨었다. 너는 내가 쉬웠지. 그런 말 하지 마. 쉬웠으니까 했겠지. 진희는 도희를 지나쳤다. 도희가 뒤에서 불렀다. 너 지후 좋아하지? 진희가 멈췄다. 도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진희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런 생각부터 하는 게 너야. 아니면 지후 씨하고 잘 살아. 도희의 표정이 굳었다. 정말? 응. 진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지후 씨 때문에 불행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잊고 행복해지는 게 싫은 거야. 진희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도희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그날 저녁 지후는 도희를 불렀다. 도희는 기대와 불안을 함께 안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지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찾아갔더라. 도희가 굳었다. 말했어. 응. 왜? 나를 설득해달라고 했다며. 도희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우리 관계 놓치기 싫어. 그래서 아버지까지 끌어들여. 미안해. 지우는 한동안 도희를 바라봤다. 이런 너와 어떻게 박자를 맞추면서 사나 싶어. 도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헤어지자는 거야.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지우는 두 손을 모았다. 우리가 결혼하면 더 많은 일이 생길 거야. 알아.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실망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맞춰가면 되잖아. 맞추는 건 숨기는 게 아니야. 도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어. 진짜. 응. 나한테 불리한 얘기도 할 수 있어. 도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지후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도희가 조심스럽게 지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지후도 손을 빼지 않았다. 도희가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후는 그녀를 바라봤다.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가 손에 힘을 주었다. 안 끝내는 거야.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대신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안 해. 지우가 도희를 바라봤다. 그 말도 거짓말 아니어야 해.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도희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학창시절 진이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도희는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진이의 옆에는 세리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도희의 어머니 선경이 서 있었다. 도희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선경이었다. 도희가 급히 사진을 감추려 했지만 늦었다. 선경은 사진을 빼앗았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엄마, 내가 버리라고 했지. 도희가 사진을 되찾으려다 선경의 핸드백을 건드렸다. 선경은 놀라 몸을 피했다. 좀 조심 좀 해. 도희가 굳었다. 엄마, 어떻게 내 앞에서 핸드백을 휘둘러. 내가 언제 휘둘렀다고 그래. 지금 했잖아. 그냥 사진 잡으려고 한 거야. 선경은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다.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왜? 내가 갖고 있을 필요 없어. 도희는 선경의 가방을 붙잡았다. 엄마가 진이 엄마를 알고 있었지.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이 사진. 그게 왜? 내가 진이 집에 가기 전부터 엄마는 나세리가 누군지 알고 있었잖아. 선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 옛날 일이야. 무슨 옛날 일? 내가 알 필요 없어. 또 그 말. 도희가 선경 앞을 막았다. 나 지후한테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했어. 선경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말할 거야. 선경이 도희의 팔을 잡았다. 안 돼. 왜? 절대 말하면 안 돼. 도희의 눈이 흔들렸다. 뭐가 있는데? 선경은 입을 다물었다. 도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반응이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같은 시각 영주는 세리의 퇴원 수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가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영주는 작은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 세리가 열쇠를 바라봤다. 뭐야? 우리 집. 세리가 영주를 바라봤다. 나 진짜 같이 살라고. 싫으면 버려. 세리는 열쇠를 받지 않았다. 언니. 왜? 나하고 같이 살면 사빈 씨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이 왜 나와? 세리가 웃었다. 언니 사빈 씨 좋아하잖아. 미쳤니? 아닌 척은. 영주가 열쇠를 세리 손바닥에 억지로 올려놓았다. 며칠만 있어. 왜? 몸 나을 때까지만. 세리는 열쇠를 내려다봤다. 조건 있어. 뭔데? 내가 진이한테 뭐라 하든 참견하지 마. 영주가 피식 웃었다. 그건 못해. 그럼 안 가. 딸하고 또 싸웠어.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영주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또 매달렸구나. 내가 언제? 진이가 숨막혀 죽겠다는 얼굴 하더라. 언니가 뭘 알아. 나도 아들 둘 키웠어. 세리가 입술을 삐죽였다. 그게 같아. 자식은 다 똑같아. 영주는 세리의 가방을 들어줬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말 제일 싫어해. 세리가 걸음을 멈췄다. 진이가 그 말했어. 영주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럼 좀 놔줘. 놓으면 멀어질까봐. 세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영주는 세리를 바라봤다. 한때는 죽도록 미웠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다. 멀어질 애였으면 진작 갔어. 세리가 영주를 바라봤다. 언니가 나 위로해. 착각하지 마. 영주는 먼저 걸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니까.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빈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영주는 그를 발견했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사빈도 붙잡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세리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엄마 인생 좀 살아. 나 때문에 살았다는 말 하지 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리의 무너진 얼굴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희였다. 진이는 받지 않았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끊었다. 세 번째 전화가 왔다.
진이는 결국 받았다. 왜? 도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진이야. 무슨 일이야? 너희 엄마 옛날 일.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엄마가 알고 있어.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희는 방밖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이의 손이 굳었다. 정확히 말해. 우리 엄마가 나세리 씨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도희가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차민기 씨하고 만나던 것도. 진이의 표정이 변했다. 그게 뭐? 그게 다가 아니야. 도희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진이는 휴대전화를 3개 쥐었다. 뭘? 도희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엄마가 차민기 씨하고 헤어진 이유. 진이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가 헤어진 게 아니래.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강제로 떼어놨대.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희가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진이의 숨이 멎었다. 우리 엄마래.